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코딩 트랙 10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엔 설계도로 물건을 찍어내는 클래스와 객체를 배웠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하지만 알고 나면 시야가 확 트이는 개념을 다룹니다. 바로 포인터와 참조예요. 한마디로 값을 통째로 건네느냐, 그 값이 있는 주소를 건네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C++의 핵심이면서 파이썬에서 초보가 가장 많이 되는 함정의 정체이기도 해요. 오늘도 두 언어를 나란히 놓고 쉬운 비유로 풀어볼게요. 간단한 코드 하나로 시작할게요.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A라고 부르고 B = A, 이렇게 적었어요. 대부분 이걸 보면 B는 A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B에만 값을 하나 더 넣었죠. 그런데 원본인 A를 찍어보면 놀랍게도 A에도 그 값이 들어가 있어요. B만 건드렸는데 원본까지 따라 바뀐 거예요. 그런데 왜 복사한 줄 알았는데 원본까지 바뀌는 걸까요? 비밀은 이거예요. 어떤 값은 건넬 때 통째로 복사되고 어떤 값은 원본과 몰래 이어져 함께 움직여요. 이 둘을 가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값이냐 주소냐입니다. 오늘의 핵심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넣고 갈게요. 변수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X라는 이름표가 붙은 집이 있고 그 안에 10이라는 물건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오늘의 전부예요. 하나는 집 안의 물건, 즉 값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즉 주소예요.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네는 것과 그 물건이 있는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죠. 물건을 복사해서 건네면 상대는 자기 것을 따로 갖게 돼요. 하지만 집 주소를 알려주면 상대는 내 집으로 찾아와 같은 물건을 만지게 돼요. 값이냐 주소냐, 이 갈림길 하나만 잡으면 오늘 내용이 술술 풀립니다. 값과 주소의 차이를 두 개의 그림으로 못 박아 둘게요. 첫째, 값을 건네는 경우에요. 이건 물건을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집에 넣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원본과 복사본은 완전히 남남이에요. 복사본을 아무리 바꿔도 원본은 멀쩡하죠. 이게 복사예요. 둘째, 주소를 건네는 경우에요. 이건 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집을 두 사람이 함께 가리키는 것과 같아요. 갑과 을이 같은 집 주소를 들고 있으면 갑이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바꿨을 때 을이 봐도 이미 바뀌어 있어요. 집은 하나뿐이니까요. 이게 공유예요. 오늘 배울 포인터와 참조, 그리고 파이썬의 함정까지 전부 이 두 그림 안에 들어있어요. 먼저 C++부터 볼게요. C++은 주소를 아주 대놓고 다뤄요. int x = 10 이렇게 쓰면 x라는 집에 10이 들어가죠. 여기서 x 앞에 앰퍼샌드 기호를 붙인 $x는 x의 주소를 뜻해요. 이 집이 메모리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int 별표 p = $x 이렇게 쓰면 p라는 변수에 x의 주소를 담아요. 여기서 int 별표는 이 변수가 값이 아니라 주소를 담는 변수라는 표시예요. 이런 변수를 포인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p는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이 들어있는 x라는 집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편함에 물건 대신 다른 우편함의 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는 것과 같죠. 주소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주소로 찾아가야 안에 든 값을 볼 수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별표예요. P 앞에 별표를 붙인 별표 P는 P가 가리키는 주소로 찾아가서 그 집 안의 값을 꺼내라는 뜻이에요. 이걸 역참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별표 P를 찍으면 10이 나와요. X의 값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별표 P = 20 이렇게 쓰면 그 주소로 찾아가서 그 집 물건을 20으로 바꿔요. 그런데 그 집이 바로 X니까 X의 값도 20으로 바뀌어요. P를 통해 X를 원격으로 조정한 거예요. 아까 본 공유가 코드로 나타난 순간이죠. 그리고 이 별표는 곱셈이 아니에요. 주소를 따라 들어가라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포인터는 강력하지만 별표에 앰퍼샌드까지 붙여야 해서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C++엔 더 간편한 사촌이 하나 있어요. 참조예요. int r = x 이렇게 쓰면 r은 x의 별명이 돼요. 여기서 앰퍼샌드는 아까 주소 기호와 모양은 같지만 선언할 때 타임 옆에 붙으면 별명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본명이 x인데 r이라는 별명을 하나 더 붙인 셈이죠. 별명을 불러도 같은 사람인 것처럼 r을 건드리면 x가 바뀌어요. r = 20 하면 x도 20이 돼요. 포인터처럼 별표로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보통 변수를 쓰듯 편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원본과 몰래 이어져 있다는 점은 포인터와 똑같지만 훨씬 깔끔하죠.
포인터와 참조를 나란히 견주어 볼게요. 둘 다 원본을 가리켜서 원격으로 바꾼다는 점은 똑같아요. 차이는 성격이에요. 포인터는 주소를 담는 상자라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가리키는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아무 집도 안 가리키는 텅 빈 상태 널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자유롭고 강력하지만 엉뚱한 주소를 가리키면 프로그램이 터지는 실수의 여지도 커요. 반면 참조는 별명이라서 한번 어떤 변수의 별명으로 정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사람의 별명으로 갈아탈 수 없고 항상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널 같은 위험이 없고 문법도 간결해요. 정리하자면 포인터는 강력하고 유연한 대신 위험하고 참조는 안전하고 간결한 대신 덜 유연해요. 그래서 요즘 씨뿔뿔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참조를 먼저 씁니다. 그럼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느냐? 진짜 쓸모는 함수의 값을 넘길 때 드러나요. 함수에 그냥 값을 넘기면 그 값의 복사본이 함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아무리 바꿔도 밖에 있는 원본은 멀쩡해요. 안전하죠.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본을 정말로 바꾸고 싶을 때 못 바꾼다는 것, 다른 하나는 리스트나 큰 데이터를 넘길 때 통째로 복사하느라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때 참조로 넘기면 해결돼요. int ampersand a처럼 매개 변수를 참조로 받으면 복사 없이 원본을 직접 가리켜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바꾸면 밖의 원본이 진짜 바뀌고 큰 데이터도 복사 없이 빠르게 다뤄요. 두 값을 맞바꾸는 스왑 함수가 참조를 써야 제대로 도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로봇에서 센서 값 수천 개가 담긴 배열을 함수마다 복사하면 낭비니까 참조로 넘겨서 그대로 다루죠.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가면 반전이 있어요. 파이썬엔 별표도, 주소 기호도, 포인터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대신 훨씬 단순한 규칙 하나로 이 모든 걸 대신해요. 파이썬의 모든 변수는 값을 담은 상자가 아니라 물건에 붙인 이름표예요. A, 리스트 이렇게 쓰면 먼저 대괄호 1, 2, 3이라는 리스트 물건이 메모리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A라는 이름표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B A라고 쓰면 이건 물건을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그 리스트 물건에 B라는 이름표를 하나 더 붙이는 것 뿐이에요. 물건은 여전히 하나인데 이름표만 두 개가 된 거죠. 아까 본 공유의 그림, 같은 집을 둘이 가리키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B의 값을 하나 더 넣으면 A도 같이 바뀔까요? 아니면 B만 바뀔까요? 예측한 답을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A도 같이 바뀐다예요. B.append 4 이렇게 B를 통해 리스트에 4를 하나 더 넣으면 원본인 A를 찍어봐도 대괄호 1, 2, 3, 4가 나와요. 이름표는 A와 B 둘이지만 그 이름표가 가리키는 물건은 하나뿐이니까요. 한쪽 이름표로 물건을 고치면 다른 이름표로 봐도 당연히 고쳐져 있는 거죠. 파이썬엔 물건의 신분증 번호를 알려주는 id라는 도구가 있는데 A의 id와 B의 id를 찍어보면 똑같은 번호가 나와요. 둘이 진짜로 같은 물건이라는 증거예요. 바로 이게 맨 처음 훅에서 던졌던 수수께끼의 정답이에요. 복사한 줄 알았는데 원본이 따라 바뀌던 이유, 사실은 복사가 아니라 이름표를 하나 더 붙였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숫자로 똑같이 해보면 결과가 달라요. A = 5, B = A, 그 다음 B = B 더하기 1. 이러면 B는 6이 되지만 A는 그대로 5예요. 리스트일 땐 원본이 따라 바뀌었는데 숫자는 왜 안 그럴까요? 열쇠는 가변과 불변이에요. 숫자와 문자열, 튜플은 불변이라 한번 만들어지면 그 물건 자체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 = B 더하기 1은 5라는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라 6이라는 새 물건을 따로 만들어서 B 이름표를 거기로 옮겨 붙이는 거예요. 이름표를 새 집으로 이사시킨 셈이죠. A는 여전히 옛날 집을 가리키니 그대로고요. 반대로 리스트나 딕셔너리는 가변이라 제자리에서 고쳐지고 그때 공유가 겉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름표를 옮기는 재할당과 물건 자체를 바꾸는 제자리 수정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지난 문자열 편에서 문자열이 불변이라고 했던 게 여기서 이어져요. 이 규칙은 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파이썬 함수에 인자를 넘기는 것도 결국 이름표를 하나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왼쪽을 보세요. 넘겨받은 리스트에 append로 값을 더하면 이건 물건을 제자리에서 고치는 거라 밖의 원본도 같이 바뀌어요. 반대로 오른쪽처럼 넘겨받은 이름의 새 리스트를 재할당하면 이건 함수 안에 이름표만 딴 물건으로 옮긴 것이라 밖의 원본은 그대로예요. 똑같은 리스트를 넘겼는데도
안에서 제자리 수정을 했느냐, 재할당을 했느냐에 따라 원본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C++이 값 전달과 참조 전달을 문법으로 구분했다면 파이썬은 이 한 가지 규칙, 이름표를 넘긴다는 것으로 그걸 대신해요. 그럼 파이썬에서 원본을 지키면서 따로 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땐 복사를 눈에 보이게 콕 집어줘야 해요. 리스트라면 A, 대괄호 콜론, 이렇게 슬라이스로 통째로 떠내거나 리스트 괄호 A로 새 리스트를 만들거나 카피 모듈을 쓰면 돼요. 그러면 B는 진짜 새 물건이 돼서 A와 남남이 되죠. 재미있는 건 C++은 정반대예요. C++은 대입만 해도 기본이 복사예요. B = A 하면 값이 통째로 복제되죠. 그래서 C++에선 오히려 원본을 공유하고 싶을 때 참조나 포인터를 일부러 꺼내 쓰는 거예요. 두 언어가 기본값이 반대인 셈이죠. 한 가지 주의할 건 얕은 복사예요. 겉 리스트는 새로 만들어도 그 안에 든 리스트까지는 같이 공유될 수 있어서 속까지 완전히 떼려면 깊은 복사가 따로 필요해요. 두 언어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C++은 주소를 직접 손에 쥐고 다뤄요. 포인터로 주소를 얻고 별표로 찾아 들어가거나 참조로 별명을 붙이죠. 그만큼 메모리를 세밀하고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로봇의 실시간 제어나 임베디드처럼 성능이 중요한 곳에 꼭 필요해요. 대신 널이나 잘못된 주소를 가리키는 실수의 위험을 늘 안고 가야 하죠. 파이썬은 주소를 직접 다루는 도구 자체가 없어요. 모든 변수가 이름표일 뿐이고 원본과 공유되느냐 아니냐는 그 물건이 가변이냐, 불변이냐가 알아서 정해요. 훨씬 단순하고 안전하지만 이름표가 공유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오늘 훅처럼 원본이 몰래 바뀌어 된답니다. 어느 게 더 좋다기보다 결이 다른 거예요. 지난 리스트 편, 클래스 편에서 느꼈던 그 차이와 똑같은 결이죠. 흔한 오해 4가지를 짚고 갈게요. 첫째, B = A는 항상 복사다. 아니에요. 파이썬에서 리스트 같은 가변 물건은 복사가 아니라 같은 물건에 이름표만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둘째, 포인터랑 참조는 위험하니까 안 쓰는 게 낫다. 그렇지 않아요. 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거나 원본을 바꿔야 할 땐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위험이 적은 참조를 위주로 쓰면 안전하죠. 셋째, 파이썬엔 주소 개념이 아예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름표가 바로 그 주소 개념이고 아이디로 두 이름표가 같은 물건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넷째, 별표 P의 별표가 곱셈이다. 아니에요. 그 별표는 주소를 따라 들어가 값을 꺼내는 역참조예요. 이 4가지만 안 헷갈리면 포인터와 참조에서 겪는 실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어요. 오늘 핵심만 모을게요. 오늘 이야기는 결국 값을 건네느냐, 주소를 건네느냐 하나예요. 값을 건네면 복사라 각자 따로 놀고 주소를 건네면 공유라 한쪽을 바꾸면 둘 다 바뀌죠. C++은 이 주소를 대놓고 다뤄요. 포인터로 주소를 얻고 별표로 찾아가고 참조로 별명을 붙이죠. 파이썬은 주소를 숨기고 모든 변수를 이름표로 다뤄요. 그 물건이 가변이면 공유가 드러나고 불변이면 재할당할 때 새 집으로 이사해요. 실무에서 가장 크게 남는 건 이거예요. 큰 데이터를 함수에 넘길 땐 통째로 복사하지 말고 참조로 넘겨라. 로봇의 커다란 센서 지도나 상태를 다룰 때 그대로 쓰이는 지혜죠. 다음 시간엔 에러가 나도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게 막아주는 예외 처리를 배웁니다. 오늘은 값을 건네는 것과 주소를 건네는 것의 차이, 포인터와 참조를 C++과 파이썬으로 나란히 배웠어요. 복사한 줄 알았는데 원본이 따라 바뀌던 그 수수께끼가 사실은 같은 물건에 이름표가 둘 붙어 있던 것 뿐이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었죠. 이 감을 잡으면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다음 시간엔 에러가 나도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게 막아주는 예외 처리를 배웁니다. C++의 try catch와 파이썬의 try except를 늘 그렇듯 쉬운 비유로 풀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강의 노트와 연습 문제는 아마따 테크라포밍 사이트에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